반갑습니다. 지난 영상을 통해서는 서론, 템플릿의 사용법과 브레인스토밍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본론단락 1번 템플릿 예시 쓰기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이디어가 없고 작문에 자신이 없을 경우 어떻게 예시 분량을 채우지 걱정을 하시는데 그 부분을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은 이전 서론 영상에서 보셨던 문제 그리고 그 밑으로는 본론단락 1번의 템플릿이 위치해 있습니다. 우선 이전 영상의 브레인스토밍을 이어서 같이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템플릿의 이 첫 번째 빈칸을 보시면은 서론 브레인스토밍한 아이디어를 그대로 다시 써주시면 됩니다. 이전 저희 만드셨던 아이디어는 컴퓨터 게임을 하는 것은 가능게끔 합니다.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 이 정도의 아이디어를 쓰셨고요. 잠시 이 예시 공간 건너뛰고 보시면은 마지막 요약하는 공간도 같은 아이디어를 다시 한 번만 써주시면 됩니다. 잠시 추가 설명을 드리면은 당연히 스트레스 해소를 기준으로 모든 문제를 푸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떤 문제를 풀던 글의 요건과 전개 순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다른 브레인스토밍 적용이 필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새로운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유의하실 사항은 이 첫 번째 문장과 마지막 문장에 같은 표현이 써 있으니까 패러프레이징을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입니다. 시험 문제가 주는 이 화면의 토픽 같은 경우는 패러프레이징이 잘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으니까 나중에 변경하려고 하시면은 변수가 분명 생길 거예요. 이럴 경우 안전한 표현을 알고 계시는 경우에만 변경을 해주시면 되고요. 오히려 그 이후에 이 나머지 표현들은 바꿔주시는 게 더 쉬울 거예요. 예를 들어서 enable 이라고 하는 동사 같은 경우는 미리 얼마든지 다른 동의어들을 기억해서 가실 수 있고요. 그 뒤로 보시는 이 스트레스 해소라고 하는 표현 같은 경우도 내가 만약에 시험장에서 주로 많이 쓰는 아이디어다 라고 하면은 미리 동의어들을 기억해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화면에 일단은 천천히 써드릴게요. 혹은 이 문장 구조를 통째로 바꾸실 수도 있어요. 저희 전에 같이 공부하셨던 것처럼 기여합니다 라는 표현을 쓰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라는 표현을 쓰실 수도 있는데 화면에 보시는 to나 in은 전치사의 역할을 하니까 이 뒤에 들어가는 표현을 동명사로 바꾸셔야만 합니다. 이제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 예시 쓰기로 넘어가 볼게요. 대략 60자 가량의 분량을 만드셔야 하는데 아마 단순히 왜 컴퓨터 게임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는가로 글을 채우려고 하시면은 분량 만드시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잠시 화면을 좀 바꿔 드릴게요. 지금부터는 이 공간을 어떤 내용들 그리고 어떤 순서로 채울 것인가 구조를 잡아 드리겠습니다. 화면의 내용을 보시면은 총 3개의 층으로 글이 구성이 되어 있고 이 표현을 암기하십사보다는 글의 전개 순서를 암기하시는 게 이 영상의 목적이니까 잘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예시의 전반부는 내가 브레인스토밍한 아이디어가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먼저 서술을 해줍니다. 그럼 저희는 왜 스트레스 해소가 중요한가에 대해서 서술을 해야 하는데 화면 속 내용을 읽어보시면은 오늘날 사회가 복잡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전보다 바쁜 삶을 살고 그래서 스트레스 해소가 중요하다 정도의 문장이 쓰여 있습니다. 이 틀을 드린 목적은 어디까지나 이 화면으로 보셨을 때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문제에 맞춰서 변경해서 사용하시게끔 유도를 한 거고 그 이전에 보시는 오늘날 사회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 문장은 어느 정도 암기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문장의 도입부 정도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글의 대상이 학생이다 보니까 여전히 저희는 이 학생들 관점에서 문제 제기를 해주셔야 되고 이 가운데 있는 표현 바꿔보시면은
뭐 꼭 바쁜 삶을 산다라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더 경쟁적인 삶을 삽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바꾸실 수도 있을 거예요. 혹은 이 전반에 쓰여 있는 전체 내용을 자기 워딩으로 바꾸실 수도 있으세요. 잠시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꼭 암기된 문장이 아니어도 더 좋은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학생들은 그들의 대부분의 시간을 공부하는 데 씁니다. 그들이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 이렇게 표현을 바꾸실 수도 있어요. 단 억지로 변경을 많이 가하실 필요는 없다 보니까 조금 손쉽게 글을 쓴다고 하시면은 이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부분만 문제에 맞춰서 변경해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의하실 사항은 채점자가 궁금한 사항은 컴퓨터 게임이 어떻게 스트레스를 해소해 주는가 이 부분이 궁금한 사항이고 점수를 얻는 주된 공간이니까 예시의 전반에 이 너무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실 필요도 없고 잠깐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부분을 바꿔드릴게요. 오히려 시험 준비하실 때는 이 예시의 첫 번째 전반의 문장과 그리고 이 마지막 문장을 암기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문장으로 가보시도록 할게요. 이 가운데 껴있는 이 부분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내 토픽이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정도의 뉘앙스입니다.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문제를 그대로 옮기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표현을 변경할 수 있는 공간이니까 해당 공간에 어떤 뉘앙스의 문장이 와야 하는가 익혀두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잠깐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누군가는 학생들은 스트레스 해소의 방편으로서 컴퓨터 게임을 합니다. 이런 문장을 쓰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예 표현을 바꾸셔서 부모님은 그들의 아이들이 컴퓨터 게임을 즐기는 거를 허락을 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쓰실 수도 있고 누군가는 스트레스 해소의 방편으로서 컴퓨터 게임 하는 것은 허락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쓰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전히 의미하는 바는 다 동일하니까 어떤 표현을 쓰셔도 될 거예요. 자, 이제 다시 정리해 보시면은 현재까지 글의 전개는 내가 브레인스토밍한 이 스트레스 해소가 중요한 이슈이고 내 토픽, 이 컴퓨터 게임이 중요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정도입니다. 이제 지금부터 내 토픽, 즉 컴퓨터 게임이 어떻게 스트레스를 해소해 주는가 진짜 알맹이가 되는 예시를 서술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채점자가 가장 궁금한 사항은 지금부터의 내용이니까 항상 다른 문제를 푸실 때도 이 세 번째 단계 공간에 신경을 써주셔야만 합니다. 잠깐 글을 정리해 드릴게요. 자, 지금부터가 강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학생분들이 가장 걱정을 하시는 사항은 내가 쓴 글이 토픽에서 어긋나면 어떻게 하지? 즉, 오프 토픽에 대해서 걱정을 하십니다. 국문의 전개는 보통 왜 스트레스 해소가 중요한가 정도에서 아이디어가 끝나니까 시험 준비를 특별히 하지 않고 시험장에 가시는 분들은 보통 이 실질적인 예시 공간의 아이디어를 잘 안 쓰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스스로 이 전반에 대한 분량을 많이 치우고 어느 정도 아이디어를 잘 쓴 것만 같아도 원하는 점수를 못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이 해당 예시 공간에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아이디어를 쓴다면은 이 또한 당연히 원하는 결과를 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일단 화면 속에 들어가 있는 표현을 보실게요. 해석해 보시면은 이 부분에 있는 it은 저희 토픽을 지칭해요. 컴퓨터 게임 하는 것이 짧은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학교로부터의 많은 프레셔를 잠시 마음속에서 있게끔 해줍니다. 정도의 문장이 이제 들어있을 텐데요. 이 표현 이제 보셨을 때 많은 학생분들이 단순히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예시에 쓸 수 있는
만능 문장들을 이제 암기해서 시험장에 가십니다. 물론 문법상이나 해석상 틀리진 않지만 왜 대체 이 문장이 좋은 점수를 얻게끔 하기에 불충분한가를 잠시 알아두셔야 돼요. 이제 화면을 좀 바꿔드릴게요. 자, 미리 만들어둔 답변을 이제 화면에 띄워놨는데 총 3개의 다른 예시가 서술이 되어 있고 1번 예시만 줄로 그어두었어요. 1번의 문장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보시면은 너무 두리뭉실하게 스트레스 해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컴퓨터 게임이라고 하는 토픽이 글 안에서 구현될 여지가 사라져 버립니다. 즉, 채점자에게 내가 주어진 토픽을 어떻게 이해하고 글을 전개하고 있다를 보여주지 못하는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의 문장처럼 행여 만능 문장을 사용한다고 하실지라도 조금은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가장 이상적으로는 3번에 보시는 것처럼 직접적으로 컴퓨터 게임이 어떻게 기능을 하는가 서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해석해 보시면은 짧은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좋은 게임들은 학생들이 작은 골을 얻게끔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성취감을 얻게끔 하고 결과론적으로 이런 것들이 학교로부터의 스트레스를 잊게끔 합니다. 이렇게 해석이 될 거고, 이제 그 다음 문장을 보시면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게임을 통해서 그들 스스로를 표출하는 방식을 배우게 되는데 엔딩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게임 같은 경우는 좋은 툴이 됩니다. 어떤 좋은 툴이 되느냐? 그들이 이 게임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것들을 창조해낼 수 있는 그런 툴이 될 수 있습니다. 정도의 내용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시면은 우선 예시 공간을 쓰실 때 어떤 순서로 쓸 것인가 3개 단계의 전개를 설명을 드렸고 어떻게 예시를 써야 좋을까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드렸습니다. 하나의 단락을 만드는 과정에서 제가 드린 템플릿은 결국 약간의 암기가 물론 수반이 되겠지만 예시 부분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 혹은 2개 문장 정도의 분량만 아이디어를 만약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면은 글을 조금 더 손쉽게 완성하시게끔 유도가 되어 있습니다. 점수가 20에서 25점 정도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2번 형태를 그리고 점수가 더 높게 필요하시다 하는 분들은 3번 형태의 예시를 쓰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상의 댓글로 메일 주소를 주시면은 이 화면에 보시는 암기 및 활용 가능한 예시 샘플들도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공부한 본론 단락 1번의 전개가 문제가 바뀌어도 혹은 브레인스토밍된 아이디어가 바뀌어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